이렇게 앉아서 식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천 나누리병원 관절센터 임재창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나누리병원 관절센터 유진희 과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세로 앉아 계신가요? 나는 평소에 건강하고 나이도 젊은데 무릎에 통증을 많이 느낀다, 욱신욱신 무릎이 아프다, 이런 분들은 오늘 영상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해 볼 질환은 슬개골의 연골연화증이라는 병입니다. 연골연화증 어떤 병이죠, 선생님? 연골연화증 말 그대로예요. 연골이 딱딱해야 되는데 푹신푹신해지는 병을 총체적으로 연골연화증이라고 하고, 우리 무릎 앞에 있는 동그란 뼈, 그걸 슬개골이라고 하거든요. 그 슬개골에 잘 생기는 병,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명할 슬개골의 연골연화증입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이 연골연화증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라고 나와 있는 표를 본 적이 있는데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 내 얘기야, 이거 내 병이네,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정형외과 선생님을 만나셔서 이 병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 환자들은 앞무릎 통증을 주로 호소하게 되는데요. 관절 연골에 이 압력이 증가되는 상황을 주로 발생의 병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20, 30대 친구들이 이제 통증이 생기게 되면 가장 큰 원인은 아주 잦은 아주 미세한 외상들이 쌓여서 생기는 거예요. 삐끗한다든가 잠깐 부딪혔는데 별거 아니었는데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그 연골을 잡고 있는 아주 끈끈했던 파이버들이 다치게 되고 연결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게 병이 진행하게 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 무릎에 안 좋은 이 자세 3가지, 이것도 정말 무릎에 안 좋은 자세들인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확실히 안 좋은 자세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환자분에게 설명드릴 때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고도굴곡이 생기는 그런 자세는 연골연화증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골연화증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 영화관에서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불편하신가요? 예요. 근데 이게 연골연화증이 압력이 증가했다가 갑자기 소실되는 그런 순간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특징적인 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해서는 한번 어떤가 생각해 보면, 슬개골을 이루는 구조 자체가 아래쪽에 이제 슬개건 줄과 위쪽에 대퇴사두근, 아주 강한 허벅지에 위쪽 근육 4개가 붙어 있거든요. 이 허벅지 근력이 강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대퇴슬개 관절에 압력이 적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성들한테 호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분들이 증상이 조금 잦은 이유가 한 달에 한 번씩 호르몬 변화가 남자분보다 크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호르몬 변화가 있을 때 내 몸의 모든 힘줄이 유연해지는 거예요. 뭐 유연한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그럼 이제 딱 잡아줘야 될 구조물들이 유연한 경우가 생겨요. 그럼 아주 미세한 움직임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연골에 또 상처를 주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그런 주기로 한두 주 왔다 갔다 할 때는 조금 심한 운동을 피하세요, 이런 거나 그럴 때 조금 다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거를 설명드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연골연화증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치료 방법이야 다양한데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약물 치료 해볼 수 있고, 자세 교정 해볼 수 있고, 또 중요하게 저는 말씀드리는 게 체중이에요. 체중. 어차피 연골이 하는 역할은 부하를 견디는 거예요. 체중을 감소시키고 그런 활동들이 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가장 많이 환자들이 호소하는 불편함 중에 계단을 오르내릴 때 불편한다든지 산에 갔다가 올라갔다 또 내려올 때 더 많이 불편해하세요. 내려오는 동작을 할 때 자기 체중의 5배의 부하가 걸린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보행을 할 때는 증상을 못 느끼다가 내려오는 동작을 할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동작들을 할 때 불편함을 느낀다면 반드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자세를 교정하고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경감시키고 또 휴식을 취해 주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증상이 심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연골주사 같은 치료 방법도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연골액을 조금 더 늘려줘서 부드럽게 윤활할 수 있는 원리로 주사를 선택적인 환자들한테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 뼈 주사 이런 거를 맞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좋은 치료 방법은 아니에요. 통증을 빨리 가라앉혀주고 하기는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치료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잦은 스테로이드 주사는 이제 연골 연화증을 오히려 유발하는 원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치는 혹시 가능할까요? 증상이 없이 사는 걸 완치라고 본다면 저는 완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골 연화증, 관절에 이 연골이 많이 약해져도 증상 없이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퇴사두근이나 슬개근 운동을 강화해서 대퇴슬개 관절의 압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면 충분히 증상 없이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쿼트 운동이나 레그 프레스 같은 운동을 할 때는 본인의 이제 운동 능력치를 반드시 고려하셔서 운동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슬개골 연골 연화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한 무릎으로 살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런 자세는 반드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모두 건강하세요.